안녕하세요. 우리 815 머니톡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현상이고요.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 재직 중입니다. 오늘 찐시황 8월 8일자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박현상입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저를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댓글 보면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조금 기분 좋게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매매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조금 재미없었습니다. 오늘 같이 조금은 좀 어려운 시장에서 좀 재미가 있으셨던 분이셨으면 매우 다행이고요. 재미가 없으셨던 분이셨으면 저도 어렵고, 아까 제가 장중엔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매매가 좀 어렵다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매일 쉽고 재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런 장도 좀 있는 겁니다. 항상 어려운 장도 있고요. 항상 쉬운 장도 있고요. 오늘처럼 뭔가 매매를 하기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손이 잘 안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장도 있는 겁니다. 1년에 200거래일 이상이 열리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시장, 저런 것도 시장 같이 고민을 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자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혼조세라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혼조세가 굉장히 재미가 없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단어 빼놓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자의 시간 혹은 뭐 집중, 컨센트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오늘은 딱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은 그 변곡에 있기 직전에 좀 이런 모습을 좀 띄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오를 때는 빨리빨리 하고요. 또 시장이 화랑일 때 막 집중해서 또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료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좀 요약을 좀 짧게 해놨습니다. 미국 얘기 잘 안 써놨죠. 그런데 요거는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신용등급 하락이요. 요거는 별표. 별표. 지난주에 제가 김대중 대표님이랑 왔을 때 목요일 날이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긴 했었었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 손?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로만 해가지고 그때를 좀 생생하게 전달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HTS를 보면서 그때 얘기를 조금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HTS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들. 돌아와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서 요 HTS를 과거 차트를 보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화살표를 이쪽으로 쭉 당겨도 되기도 하고요. 그죠? 당겨도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여기요. 유한타전 기준으로 이 개수거든요. 이게 500개가 써 있는데 요 하나는요. 여기 1봉에 하나, 봉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국 신용등 강등이 있었던 때가 2011년도 8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한 10몇 년 전이라 치고요. 한 5천 개 정도 쳐볼까요? 쳐보고 여기서 과거로 쭉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과거까지 2005년도부터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요. 이렇게 딱 하면 2011년도 차트가 나오죠. 조금 더 자세하게 2011년 7월부터 12월 요 정도까지만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때 처음 2192포인트 이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때요. 2011년도 7월 8일 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장 무지 좋다고 느꼈고요. 이때는 갔었던 자문사 칠공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칠공주. 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지금 하나로 합병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OCI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칠공주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때요, 요때. 요때요. 여기 대보면은 보이시죠? 아이고. 대보면은 처음에 그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바로 하락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8월 2일 날
한번 밀렸고 8월 3일날 개파락해서 장중에 3%까지 빠졌다가 2.5%로 끝났고요. 그 다음날 4월 4일날 또 2% 정도 빠졌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주말 사이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8월 보이시죠? 4일, 5일 여기죠. 8일 요 사이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도 보이시면 4.8%, 종가 기준 3.7%, 요때가 얼마입니까? 엄청 놀라시죠? 1916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저가가 18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장중에 7.4% 빠진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지수가요. 8월 초부터 시작해서 2100이었던 지수가 이 저점이 얼마입니까? 8월 8일 저점이 얼추 1680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400에서 500포인트가 둘, 넷, 여섯, 6거래일 만에 다이렉트로 빠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빠진 겁니다. 이때는 물론 재정위기 이런 부분도 좀 있었었고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서 빠지긴 한 건데 이때 매우 어려웠다. 그죠? 어려웠는데 이 횡보장, 빠졌던 장이요. 빠졌던 장이 한번 했다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숏으로 크게 빠진 장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바로 대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일정 부분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아물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다시 지워가지고 그때 얘기했었던 자문사 7공주를 한번 몇 종목만 볼게요. 삼성 SDI 한번 봐볼까요? 이때 보면은요, 2000 뒤로 당겨서 2011년도 보이시나요? 5월달에 21만원 찍었다가 8월달에 얼마예요? 17만원 찍었다가 17만원짜리가 보이시죠? 9월달까지 얼마입니까? 9만원대까지 빠집니다. 거의 40%에서 50% 사이가 빠지게 되죠. 보이시나요? 그 전에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이 정도 일단 삼성 시간이 없으니 삼성 SDI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김선인 대표님이랑 방송을 할 때 시장이 한번 이런 신용등 강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장이 한번 빠지고 뒤엉키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항상 그래 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뭐 2차전지라든지 혹은 반도체라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하죠. 그 이유가 아마도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지난주에 있었었던 FOMC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들을 겪고 나서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존에 그 전에 있던 주도주가 과연 계속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DI 사례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 이때 주도주였으면 이렇게 많이 안 빠졌겠죠. 그래서 이 배경은 자문사, 비모 자문사가요, 굉장히 많은 시중 자금을 끌어모아서 그냥요, 편하게 이 자문사 가입하려고 줄도 섰었어요. 제 기억에. 그만큼 많이. 제 기억에 최소 가입 금액이 2011년도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12년 전이기 때문에 뭐 5천만 원 아니고 한 1억 이상의 금액이 되었겠죠. 현가로 계산을 하면은요. 어찌됐든 그 큰 자금, 그 큰 금액이 최소로 있어야지 그 자문사에 가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신용등 강등을 끝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자문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그 한 종목, 그러니까 7개의 종목을 계속 샀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깨지게 되고요. 다 깨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조금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입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큰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좀 그래서 뭐든지 2011년도로 봤을 때,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쏠림은 힘들었었다. 그죠?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쏠림은 그 다음에 끝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 쏠림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도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들을 잘 고민하고 잘 공부하고 찾아보는 게 우리 찐시황의 목적, 우리 815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난주에 얘기를 토대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작하셨으면 주식은 대형주 가만히 있으면 다 오르는 걸 알고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줄 알았다가 1년 반 전부터 장 빠지니까는 계속 빠지니까 계속 화도 많이 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주도주는 바뀌어왔다. 또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화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찐시황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느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미 신용등급 하락 이후 조정세 지속인데 우리 코리아만 조정을 있었던 게 아니고요. 코리아 차트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저기 일봉으로 지금 며칠입니까? 코스닥이죠. 코스피는요. 이렇게 볼게요. 코스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음봉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5거래일 동안 빠졌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5거래일 연속 빠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에 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61선도 이탈을 했죠, 오늘. 원래 어제 정도 이탈을 했다가 오늘 빨리 감아 올리면은 그걸 휩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오늘 종가까지 밀렸으니까 요것은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을 좀 볼게요. 미국도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미국도요.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며칠은 뭐 어제 조금 땡기긴 했지만은 이렇게 썩 재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코리아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재미없다. 물론 오늘 다른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우리도 이런 시장을 겪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빠졌고, 코스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큽니다. 어제 장중에 2.6%, 그죠? 오늘도 장중 1%까지 빠졌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0.65% 정도, 그러니까 한 5.8포인트 정도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질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로 좀 보면은요. 볼까요? 제가 종목을 할 때 보면은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고요. 그죠? 삼바까지 빠졌네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같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 전지가 스친 그런 섹터들로 아시다시피 올랐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에코 BM은 조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에코 프로가 좀 올랐고요. 포스코 그룹 있죠. 포스코 DX가 9%나 오르는 이런 기염을 토하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보이죠? 거래소의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356종목, 하락 종목 수가 1180종목. 그런데 어제도 빠졌지만은요. 어제는요. 완전 뒤바뀌었었어요.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올랐고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빠져서 시장을 눌렀었죠. 오늘은 시장이 조금 눌리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 2차 전지가 오르고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나머지 주식들이 빠져서 끝났다. 그러면 최근에 저기 아까 여기 어디 있죠? 3103 이 화면을 보면 다시 보면은 종합을 해보자면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날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 결론은 그것만 오른다. 그렇죠? 요거는 시장 보시다 보면은 그냥 팩트로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경우도 356종목, 하락 종목이 1180종목.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다른 종목이 오르지 않고요. 그죠?
2000년에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 좀 더 오르는, 여전히 쏠림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지지난주 정도보다는 그 쏠림의 강도 자체가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항상 그런 쏠림은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강도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이나 코리아나 오늘 시장은 조금씩 밀려서 끝났지만 장중에 내용을 뜯어보면은 2차전지의 유무 혹은 어제 같이 빠지긴 했지만 어제와는 완전 정반대의 경우가 나오면서 빠지긴 했지만 결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좀 한 줄 했네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가 개인 주도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여러분들 물 좀 마셨습니다. 개인 주도 장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언제 바뀔 것이냐, 언제 좀 외인들이 사서 대형주도 오르고 좀 다 같이 오르고 2차전지도 오르고 반도체도 오르고 이것저것 소부장도 같이 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매의 장세가 언제 올 거냐? 일단 안 온 지는 지금 거의 2주 된 것 같습니다. 꽤 됐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외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끄덕끄덕. 맞아. 결국은 우리가 외인 욕도 많이 하죠. 왜 선물 가지고 장난을 치니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외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외인이 들어오는 거의 전제 조건은 매크로가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신용등급 하락이 매크로를 크게 흔들어 놨고 10년물 국채도 4% 이상대까지 한 번에 땡겼었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고금리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외인이 복귀를 할 거면 이머징 마켓을 살려면 혹은 이머징 마켓 안에 있는 코리아를 살려면 어찌됐든 매크로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개선이 되려면은 요 CPI가 발표를 해야 된다. 발표는 이번 주 목요일 21시 30분 밤 9시 반이 되겠죠. 컨센서스가 3.3인가요? YY 기준으로 MOM 기준 0.2%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컨센보다 좀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와야 되고, 아마도 역기조 효과 때문에 일단 시장의 예측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등급 하락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옐런이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죠. 왜 지금 부채 한도 협상 한 지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왜 뒷북을 치냐,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은 그 국가 패드라든지 미국의 정책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2011년도 차트를 봤잖아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우, 죽어났습니다, 진짜로. 겁나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뭐 지금 빠지긴 하더라도 그때 정도 몇백 포인트가 빠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다행이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외인이 돌아와야 조금 건전한 순환매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럴 거에는 CPI가 오늘 목요일 날 발표하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금리의 당장 실적을 봐야 하는 이라고 좀 약간 짧게 좀 철학적으로 써놨는데 철학적이지 않네요. 일단은 제가 증권사의 데일리 자료 중에 하나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심증보다 중요해진 물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고금리 4% 이상대가 10년물 국채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성장성 있는 섹터를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그죠, 여러분들? 매수하기에는 조금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몇 년 동안 실적을 당겨오는 섹터를 하는 것보다는요,
당장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은 거,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거를 당장 하는 그런 물증이 더 중요하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는요, 매크로가 좀 덮여 있을 때 이런 시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가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당장 지금 잘 나오는 것들. 오늘도 몇몇 개별 섹터들 종목들 보면은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 뿅 쏘는 겁니다. 잘 나오면은. 혹은 오늘 오후에 발표할 것 같으니까 미리 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실적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 자체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도 그 가능성도 충분히 유연하게 열어놔야 된다. 일단 이 세 줄까지가 지금까지의 시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그런데 요거는 제가 조금 별표를 좀 쳐놨어요. 여기 좀 잘 보시죠. 익숙한 것의 위험함 여기 써놨는데, 피디님 제 얼굴만 한번 비춰줄 수 있으세요, 피디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금 박 차장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을 와서 그 종목 계좌를 좀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종목들은 꽤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꽤 괜찮은 종목. 그런데 마이너스가 한 20% 정도 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입니다. 좋은 종목이라 함은 최근에 좋았었던 섹터입니다. 그게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당뇨병 관련, 그죠? 그것도 많이 되게 셌었었죠. 그리고 의료 AI, 그죠? 혹은 최 GPT 관련 AI, 이런 식으로 최근 몇 달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회자가 됐었던 종목들이 20%에서 30% 정도 깨져 있는, 혹은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들어있는 계좌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것을 제가 익숙한 것의 위험함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 주도 섹터를 처음 봤을 때요,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 2달 전쯤에 HBM 관련 섹터 쭉 얘기했었죠. 그죠? 저는 종목은 따로 소팅 안 했었고, 제가 화요일 날 오니까는 일요일 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그 공정에 대해서 어떤 게 TSV 본딩이 어떠고 저쩌고 리플로 장미가 어쩌고 저쩌고 쭉 종목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상 미리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처럼 처음에 그런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과정, 그런 공정이 시작이 될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약간 삐딱선을 타고 이거 되겠어? 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신선하고 새롭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밑에서 한 20, 30%, 30, 40%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런 종목들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는 밑에서 완전 바닥권이 아니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좀 끄덕끄덕 하실걸요. 그런데 아까 계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밑에 5배 나 있는데, 3, 4배 나 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회자가 돼서 경제TV라든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들어보셨던 종목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봤을 때 4배, 3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조정받았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좀 느낌 오시나요? 제가 어떤 좀 개별 종목을 좀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해서. 그런데 많이 올라온 종목을 가지고 최근에 많이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다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 HBM일 수도 있고 2차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좋았었던 거. 그런데 그 종목이 위에서 조금 한 15% 20% 조정받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 현장에 다녀가는 경험을 봤을 때 그럴 때 많이 물리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계속 가는 섹터들의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HBM을 처음 봤을 때, 혹은 3월 달에 2월 달에 처음 우리가 챗 GPT를 봤을 때처럼 조정을 받지 않고 5일선을 닿지 않고 다이렉트로 다다다다다 올라와야지 오히려 그거를
계속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미 21선을 강하게 다 깨 있었죠. 깼죠. 61선 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경험적으로 21선을 깨고 21선 덮여 있고 61선 이렇게 돌리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21선에서 한 번씩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도 이 21선과 61선 사이의 박스권이든 뭐든 횡보하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평선이 모여하고 돌아야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대부분 여러분들은 익숙했기 때문에 많이 요즘 많이 들어봤어 좋다며 그죠? 좋다며 라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 오히려 그것들이 더 밑에서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들어가게 되는 왜냐면 시장이 어지럽고 혼조세니까 오히려 많이 들어본 것이 조금 더 나한테는 손이 나가기 편하니까 그것들을 저는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것들은 5일선, 21선을 깨지 않습니다. 계속 가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시장이 이루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물론 분할 매수 해가지고 단기 매매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길게 또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고 오히려 조금 생소한 섹터가 오히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정은 같이 우리 시간을 통해 다 찾아보시자고요. 다시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게 이거예요. 정상화의 기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익숙한 곳 잘못 들어가서 계획 세우지 않고 손절 안 치면 위험하다 그랬잖아. 박 차장아. 그런데 지금요. 오히려 오늘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네이버라든지 그죠?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한 성장주 했던 것들이 좀 밑에서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 정말로 몇 년 동안 빠졌었던 성장형 섹터의 경우는 밑에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간격을 조금씩 맞추고 있는 이런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의 현상이 같이 믹싱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바로 가냐?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바닥권을 이루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반복해서 올라오긴 하겠죠. 왜냐면은 여태까지 빠졌었던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약간 잘못이 좀 있죠. 그리고 기억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돌리는 업황의 되돌림 효과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딱히 이거다.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로봇이요. 제가 며칠 이제 어제 타 방송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보시는 거죠. 다 지우고요. 그리고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은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오늘 얘는 좀 오르긴 했어요. 2% 정도. 그러는데 뉴로메카라든지 그리고 SBB테크 그리고 SPG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은요. 약간의 음봉을 이루면서 장중에 매매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SPG만 봤을 때도 보이죠, 여러분들? SPG만 봤을 때도 여기요. 봤을 때도 여기서 만약에 드디어 로봇이 간다 싶어서 어제 고점을 잡았다 치겠습니다. 36,000원대 될 텐데 지금 오늘 종가가 3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어제 올라갈 때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0%입니다. 딱 하루 만에. 좀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성장형 섹터가 감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음봉이 나오면서 한 이틀 만에
강하게 물리는 좀 안타까움이 나올 수가 있는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섹터가 간다 안 간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적으로 성장성이 매우 극대화된 섹터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뭔가 내가 안심하고 주식을 세게 지를 수 있는 시장 환경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을요, 내가 걱정하지 않고 확신을 가져서 이 섹터를 내 매수해야겠다라고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컨디션이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기술적으로 다시 이뻐져 가지고 다른 종목들 다 좋아질 때 그때 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 이걸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얘기하죠. 밸류 매력이 꼭 있는 가격까지 세게 빠지면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스마트머니가 확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손이 잘 나가지 않는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느낌 오시죠? 그래서 조금은 CPI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반도체가 뭔가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오늘 2차전지만 올라가기도 했고, 또 어제는 2차전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지고 올라온 부분은 어제 하락을 메꾸지 못하고, 이런 식의 약간은 불편한 동거가 각 섹터별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수렴될 때까지. 그렇지만은 제가 아마 방송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이 섹터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이 섹터가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것 같다. 근데 아직 발표를 안 했어. 근데 실적 발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다 라고 만약에 정해졌다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은 이번 주 목요일이다 정해서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날 아침 혹은 전날 정도에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소위 스터디가 된 것의 뭐라 그럴까요? 계획된 매매. 약간 야성이 있는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그런 야성의 매매 플레이가 아닌, 실적 발표와 스터디가 결합된 계획된 매매만 지금 유효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좀 제가 안 써놓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쓸게요. 계획된 매매만 유효한 시장.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온 것 나온 종목들은 개별주 단에서 잘 움직이더라고요, 오늘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죠? 원택이라든지 피부 미용 섹터도 굉장히 잘 움직였었고, 중소형 화장품들도 굉장히 잘 움직였었고. 그죠? 좀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의 시장의 결을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그죠, 여러분? 매매하지 않더라도 계속 보시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같은 피부 미용 안에서라도 실적이 발표한 종목과 발표하지 않은 종목의 차이, 그거를 같이 느끼는 거. 그럼 이제 섹터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다음 섹터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섹터입니다. 말하니까 벌써 35분. 큰일 났네 또. 말하다 보면 시간이 지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의 특징은 하이브가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0.9%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장 중에 5.8%가 올랐다가 장 중에 또 5.6%가 빠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수급을 좀 볼게요. 꼭 실적이 발표를 해서 셀온이라 그러죠. 셀온은요,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냥 기계예요, 기계. 실적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얘네들은 그냥 때립니다, 한번. 네이버 때도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들이면, 그죠, 여러분들? 분석하는 사람들이면 이 실적 발표가 컨센보다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잖아요.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1339억. 컨센서스 자료 눌러보니까 그죠? 704억. 그죠? 겁나 잘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컨센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맞죠? 잠깐만요. 맞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그리고 내용을 좀 뜯어보면 여기 나오는데 MD가 머천다이스죠. 그죠? 굿즈 그리고 공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하이브를 기억을 해보세요. 기존에 약간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프리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내용 봤을 때 야 실적보다 잘 나왔고 컨셉도 잘 나왔고 그랬으면 적어도 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약간 딥하게 보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오늘 많이 샀습니다. 그죠? 여기 수급 보면 나오시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이브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 꼭 이런 세론뉴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 세론뉴스를 했어야 됐느냐 외국인들아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차전지 어제 하락 오늘 상승 약함 이거 말씀드렸죠. 그냥 뭐 볼까요? 에코프로 BM 볼게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어제 하락을 기술적으로요 2차전지가 더 가고 에코가 더 올라가려면은요 어제 음봉을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름에도 오늘 에코 BM 좀 빠지긴 했지만 2차전지 섹터가 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약했다는 점은 힘이 여전히 약하구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에코가 약하다 하면 시가총액 1위, 2위가 약한 거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코스닥도 조금 그렇게 세게 강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면은 ETF 매매 활용이 좀 되는 거죠. 레버리지는 조금 나중에 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의 나래를 조금 펼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빨리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죠? 조선주 중에 피팅 강세라고 써놨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요것이 이제 약간 생각의 나래인데 하이록 코리아가 오늘 장중에 오늘 종가긴 6.8%가 올랐고요. 장중에 10%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걸 분봉으로 띄워볼게요, 여러분들. 요때 뿅 하죠, 뿅. 그죠? 10시 36분입니다. 그런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8일 10시 33분, 34분에 떴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54억이 나왔죠? 나왔죠? 컨센서스가 110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2는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112억인 하이로 코리아가 154억을 발표했기 때문에 컨센보다 겁나 잘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시장에서는 그것을 물증을 찾는 겁니다. 삐딱선을 타고 쳐다보다가 34분에 발표했으니까는 이게 정신 못 차리다가 35분, 36분부터 쫙 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가요, 실적 발표 시즌에 특히 개별단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그러니까는 다시 지워서 하이로 코리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는 원래 피팅인 다른 놈들,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또 뭐 성광밴드 이게 지금 오늘 10% 올랐는데요. 요때죠. 10시 33분부터 하이로 코리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10시 반부터 33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성광밴드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나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볼까요?
환경 어떻게 합니까? 뉴스단 보든지 다트 보면 되죠. 다트 뿅 했더니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7월 21일 공시가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여기서 집중. 박 차장아. 오늘 실적이 잘 나온 하이로코리아는 왜 윗꼬리가 나왔는데, 윗꼬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장중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발표하지 않은 박 차장아, 발표하지 않은 성황밴드는 종가까지 10%가 쌌니? 이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확정 실적이 나온 종목보다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을 조금 더 강하게 샀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종목들? 그죠? 쌍끌이 들어왔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왔는데 하이로코리아는 기관은 조금 밀었네요. 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다른 하이로코리아의 힌트를 통해서 그 다음을 예상하는 약간 미시적인 매매의 결. 좀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들? 요것이 8월 15일까지 나오는 개별주 짠의 중소형주의 약간 매매의 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제가 한국 항공우주가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발표 날이 예를 들어 내일이에요. 그럼 에어로스페이스 발표 잘했으니까 내일 발표하는 항공우주의 결도 일단 해볼만 하겠구나 해서 오히려 그 발표하지 않은 피어그룹, 동일 섹터의 다른 종목을 사는 것도 일종의 매매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아이디어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놓은 것처럼 시장이 어려워도 해볼 만한 건 계획적인 매매, 뭔가 야성적인 매매보단 계획적인 매매는, 그리고 그 계획적인 매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틀리면 팔아야 됩니다. 그 내 계획이 이거 잘 나왔으니까 이 섹터에 다른 것도 잘 나올 것 같아 샀는데 잘 안 나오게 되면 주저없이 손절해야 되는 계획된 매매는 유효한 시장이요. 좀 느낌 오시나요? 오늘 제 찐시장의 느낌은 이겁니다. 이런 8월 15일까지의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라스트 시즌이 아니고요. 매 분기 마지막 시즌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오거든요. 그리고 요 시즌에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매 시즌마다 어려웠으면 8월 15일 이후에 그때부터는 2분기 다 끝났으니까 3분기 기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히려 그때 하는 것도 좀 쉬다가 늦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로코리아 말씀드리고 피팅 드리다가 조금 필이 받아서 약간 이런 매매의 결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요런 거 얘기해 드린 분 별로 없을 텐데, 그죠? 없을 텐데 활용하라는 거. 저는 종목을 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본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너무나 많이 익숙돼 있나 봅니다. 혼자 얘기하면서 너스레도 떨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의 생각도 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얘기 좀 드리는 거. 피팅까지 했죠. 그리고 전일 강세였었던 중소형 화장품도 일부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왔고요. 중소형 화장품 너무 OEM, ODM 너무 강했어요. 3, 4일 연속 계속 강했기 때문에 일부 쉰다. 그리고 오늘 제 상담 받은 것도 그런 것들 좀 내가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4일 연속 올랐는데 조금 하루 이틀 쉬지 않겠어요? 더 살까? 그럼 이틀 쉬고 그 다음에 사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종목은 없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조금 쉬는 것도 확인해 보자. 그런데 이겁니다. 제가 미친 변동성 이거를 잘 안 쓰거든요.
그죠? 잘 안 쓰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좀 볼까요? 보기 싫은데, 그죠? 보기 싫은데 봐야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찐시황이니까. 2731 여기서 보기 쉽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거 상사인데 포스코 인터가 많이 올라서 그랬죠. 피팅 우리 하이로컬 성공률도 봤죠. 그런데 상승률 상위 이걸 거꾸로 띡 누르면은 이제 많이 빠진 거 초전도체.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서 차트를 이렇게 밀어놓고서요. 밀어놓고서 현대 LS11 빼도록 하겠습니다. 서남 그죠? 장중에 22% 플러스. 근데 종가 29.98번 하한가. 그죠? 덕성 왜 안 바뀝니까? 바뀌었네요. 차트가 똑같아서 안 바뀐 줄 알았습니다. 덕성 장중에 24.37% 장중 고점 14,800원 종가 29.4% 하한가. 물론 장중에 몇 분이었죠? 아까 오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요때죠? 몇 분입니까? 2시죠. 2시 약속의 2시 2시경에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의 사실은 제가 이런 종목을 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뭔가 디테일한 뉴스를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한 어디였더라? 미국에서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하죠. 나온 순간 다이렉트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종가상 거의 하한가로 끝났고요. 모비스 일봉으로 볼게요. 모비스 장중 22.3% 종가 25.6% 장중 변동성 거의 50%네요. 고가 4,600원인데 종가 2,800원이니까 50%. 파워로직스 얘는 그래도 카메라 모듈이라고 다른 놈들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덜하네요. 29.6% 마이너스 16%. 그리고 고려제강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감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는 초전도체가 좀 어렵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과학 그쪽에 공학계에서는 잘 모르는 젬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라기보다는요, 좀 어렵다라고 그냥 공인된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아침에 떴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게 아니야, 되나?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항상 막대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고요. 그죠? 이미 중간에도 그 거래량은 동반이 됐었었죠. 그런데 그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섹터가 정해지게 되면은요, 정해지게 되면 중간에 한 번씩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요, 또 들어가진 말자. 그래, 만 들어간다면 한참 횡보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 섹터가 더 간다 안 간다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내가 감내 가능한 쓸게요. 또 오늘 멋있는 말. 감내 가능한 변동성. 내가 감내 가능한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매매의 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느낌 오셨죠,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벌써 49분이네요.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가 오늘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끝낸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예정된 시간 거의 다 와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연속성이 종목별로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연속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어떤 거를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필수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특히 지금 장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장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쭉 올라가는 장에서는 내가 불도 타야 되고요. 현금을 좀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 장에서는 현금 진짜로 되게 중요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들어갔던 종목은 단타를 친다 생각했으면 오늘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획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계획된 매매만. 지금 장에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된 매매를 할 때도요. 보는 겁니다. 오를 때 따라갈 주식이요. 정해야 돼요. 아, 이 종목은 처음 오르면은 적어도 이 둘째 날, 셋째 날도 오르는 주식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스터디한 종목이 난 이거는 오를 때 쫓아가야지라고 공부를 했던 거. 대부분 오를 때 쫓아갈 종목은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소외되었던 섹터일 겁니다. 왜냐면은 계속 줄줄줄 빠졌으니까는요. 그죠? 소외된 섹터가 처음 올라갈 땐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섹터는 최근에 회자가 되어서 소외가 아니고 좀 약간 과열된 종목들을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오를 때 쫓아갈 주식은 소외된 섹터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 처음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반대로 빠질 때 매수할 주식. 이 종목은 내가 매수할 건데 빠질 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60일선까지 내가 나눠서 사야겠다. 조금 이런 식으로 미리 역시 계획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5일까지요. 실적 발표 시즌에는요. 아까 저희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개별 플레이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매매가 끝나고 개별단에 나오는 시즌에 개별 플레이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제가 약간 1, 2, 3 법칙 얘기 많이 하는데 한 3일 연속 내려오른 종목들은요. 저는 4일째, 5일째는 웬만하면 잘 따라붙지 않는 성격이긴 합니다. 그죠? 정말로 좋은 거는 막 일주일도 오르고 뭐 2, 3주 계속 오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주식일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었고요. 그리고 5일째, 6일째 계속 오르면 장중에 한 번씩은 마이너스를 훅훅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6, 7일 오른 종목들은요. 마이너스 날 때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날 때 그때 사는 거예요. 혹은 5일선이 달 때. 그래서 과연 많이 오른 종목, 연속으로 오른 종목을 내가 쫓아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면은 박 차장님, 현상아, 나는 지금 종목이 꽉 차 있어. 너 지금 맨날 현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 들고 있는 거 다 빠져 있어. 그러면은 많이 빠진 걸 내가 손절을 쳐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 맞죠? 혹은 정말로 너덜너덜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오르더라도 보합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니?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쵸? 이게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로 계좌 컨디션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계좌를 보고 얘기한다고 또 한 5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은요, 저는요, 일단 이럴 때는 일단 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유하다가요, 장 중에 장이 올라가면은 하나, 두 개씩 10개 중에서 한 개가 조금씩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현금화를 하세요. 그리고 현금을 한 다음에 다시 유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금화 됐다고 바로 또 다른 주식을 사십니다. 대부분 풀로 들어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절대 그러시지 말고요. 적어도 30%, 그래요. 30%가 아니더라도 20%까지 현금이 이렇게 하면은 2천만 원 현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단 현금화만 해보자 한번. 지금 시즌을 통해서. 좀 어떨까요? 이 얘기는 제가 거의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금을 만들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요, 100주씩 갖고 있으면 반을 한꺼번에 날려야 되거든요. 그냥 30%든. 그런데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대부분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날리지는 않는데 일단은
조금씩 급하지 않게 한 달에서 2달 걸립니다.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한두 달 걸어서 내가 보고 있던 거 올리면 어떡해? 올리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한 좀 적당한 기간 동안에 현금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이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신규 된 고객들 혹은 계좌들을 봤을 때는 저도 한두 달 걸리더라고요. 현금 만드는데 천천히 다 날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이런 식으로 천천히 현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시장이 혼조세고요. 혼조세고 연속성도 없고요. 지금 CPI 발표도 남았고요. 그리고 뭔가 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 높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거다 싶은 종목들을 좀 크게 사기가 애매한 장입니다. 이것들을 혹자들은 장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거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어렵지만 않을 겁니다. 외인들 한 5천억 정도 한번 사버리면 또 다시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그런 시기를 기다려 보되 좀 하신다면 계획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하기 싫다. 그럼 일단 조금 현금화를 하면서 천천히 다음 시장을 기다려보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너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푹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